커머디티 상품 저희가 얘기한 수요와 공급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좀 뭐 생산부터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옥수수 생산은 거의 전 세계 중에서 4개 국가에서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 40% 가까이, 중국이 한 20%,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한 뭐 6에서 10%, 뭐 브라질도 6에서 10% 정도 하니까 거의 뭐 상위 4개 나라에서 다 거의 대부분 생산돼요. 한국도 보면 뭐 다들 뭐 시골길 돌아다니다 보면 옥수수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제 뭐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진짜 미국 농부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부자 아니에요? 재벌이죠. 재벌이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그 미국의 저희 같은 이제 증권 브로커 회사들 보면은 이제 우량 고객들 모아놓고 VIP 뭐 세미나를 한대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뭐 디너도 하고 하는데 그거 저희 예전에 아시는 분이 갔었거든요. 근데 옆 테이블에 딱 카우보이 모자에 그 가죽 부츠 실는 백인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었는데 자기만 양복, 심지어 동양인인데 넥타이 메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쳐다보고 이분들 서로 신기한 거죠. 쟤들은 뭘까? 그래서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뭐 하시는 분이니까 농부라고, 파머라고. 그래서 농부가?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도 거꾸로 너는 뭐니? 그래서 브로커라고. 그래서 브로커가? 그래서 둘이 왜 여기 앉아있냐? 심지어 인종도 다르니까 막 얘기를 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말도 안 되게 큰 땅에 옥수수를 심는데 이제 그 실제 수확해서 팔 때까지 가격 변동을 막으려고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걸 했지요. 그러니까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할아버지여서 온 거죠.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땅 엄청 큰 거는 이것도 완전 나이 드러나는 내용인데 파앤어웨이라고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모르겠는데요. 더 고인물들만 아는 내용인데. 비님 나중에 자료화면 넣어주세요. 그게 이제 영화 보면 그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제 서부 개척 때 땅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뭐랄까 어떤 자기 성공을 위한 뭐 그런 내용인데 땅을 어떻게 나눠줬냐면 말을 타고 달려서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이 자기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깃발 꼽으면 여기까지가 됐다. 뭐 땅 따먹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 똑같은데 막 달려서 이제 깃발을 꽂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 깃발을 기점으로 이렇게 네모나기가 자기 땅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 그 다음 땅까지.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정도 넓은 땅을 막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런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그 땅이 어마어마하니까 규모가 한국하고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미국이 되게 중요한 위치, 특히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가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또 생산량도 많지만 수출도 또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 가격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중국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미국에서 얼마큼 수확이 되냐, 얼마큼 소비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거래하는 CME 선물에 CBOT에 있는 농산물 옥수수는 이제 미국 관련된 내용만 보면 주로 되는 거고. 이제 뭐 나머지는 좀 부수적으로 보자. 그다음에 참고로 중국도 아까 20% 이상 생산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옥수수가 글로벌 세계적으로 옥수수 가격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옥수수가 중국에서 자라서 수확한 거는 옥수수 내에서 다 소비가 된대요.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하긴 그 중국에도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가 옥수수예요. 중국 선물 중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게 어색해하는데 중국에서 선물하면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 옥수수나 대두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럼 수요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 수요 관련해서도 역시 생산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한 35% 이상, 그다음에 중국이 한 20% 가까이. 그리고 뭐 똑같이 유럽, 브라질 국가에서 한 10% 내외 정도로 이제 수요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아시는 거는 옥수수를 대부분 먹을 거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외로 식용에서는 별로 안 쓰이죠. 대부분 50% 이상이 이제 가축들 사료.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조금 부각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부각된 게 이제 에탄올 해가지고 이제 연료, 바이오 에탄올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에탄올 얘기하시니까 최근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원유 가격이 하도 들쭉날 쪽이어서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20불에서 충격이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10불이었고요. 10불. 그리고 방송 안 하는 사이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다시 30불 됐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원유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네. 에탄올도 따라서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옥수수 가격하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조금 예민하게 서로 민감하게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요는 마찬가지 생산국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통계 정리는 이제 오늘 자리하지 못한 김성준 차장이 정리했는데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되는 거네요. 네. 네.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럼 무역 관련해서도 좀 이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생산, 수요 모두 다 1위가 미국이고 역시 수출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 네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수출을 안 해요. 못 해요. 내부에서 네. 다 쓰니까 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가장 수출을 가장 많이 하면서 한 80% 남미. 이상을 이제 수출하고 있죠. 하긴 중국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좀 그 자유경제화하면서 식소비가 많이 바뀐대요, 중국 쪽이. 그래서 좀 더 서구화된 식사를 많이 해서 예전에 이제 제일 신기했던 게 중국 주식시장 개장할 때, 아니, 한국 외국인들한테 개방할 때 유력한 주식이 뭐였냐면 우유 회사였거든요. 네. 한국에서 우유 회사 주식이 이렇게 막 뭔가 이슈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이슈는 좀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서구적인 식사를 많이 한다니까.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그러면 그 우유가 어디서 생기냐면 소가 하니까 소가 먹을 사료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옥수수. 그래서 결국은 옥수수 가격이 올랐다. 중국의 서구적인 그리고 식생활 바나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저는 몰랐는데 돼지고기를 엄청 먹는데요. 돼지의 수요가 또 엄청나게 많은 나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옥수수 수요가 있었던 거고, 그 다만 이제 그 작년에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네, 좀 고생했죠. 그래서 돼지 자체가 또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서 트럼프랑 그런 협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나라들 뭐 그렇게 막 작지는 않지만 뭐 옥수수 재배 면적이 좀 작은 나라 일본이나 한국 뭐 멕시코 등에서가 이제 가장 수입국 중에서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옥수수를 많이 먹나요 저희가? 한국이요? 사료로 쓰지 않을까? 사료로 더 많이 쓰겠죠. 쓸 저희 것 나라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옥수수 재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료로 저희도 뭐 보면 이제 뭐 소나 돼지들을 많이 사료로. 키우니까 거기서 이제 사료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생산, 수요, 그리고 뭐 무역 현황 관련해서 중국까지 이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본 것 같고, 이제 미국 관련해서 좀 상세한 내용 좀 더 추가해 볼까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최대 생산국이고 일단 미국에서 가장 뭐 워낙 넓으니까 뭐 동부냐, 중부냐, 뭐 서부냐, 남부냐 어디서 많이 가장 수확이 되냐면 중북부 이제 뭐 아이오와 뭐 일리노이주, 뭐 인디애나주, 뭐 미시간. 미주리가 미국의 중간의 위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옥수수가 수확이 되고 이 옥수수밭 지대를 이제 콘벨트라고 이제 불려지거든요. 한 5개, 6개 주가. 엄청 큰 거네요. 그럼 엄청 큰 거죠. 그 과장님 이쪽 근처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인디아나 주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저희 학교까지 1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1시간 동안 옆이 옥수수밭이에요.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학교 건물 보이기 전까지 공항에서. 그 옥수수밭을 빨리 달려가지고 또 아까 그렇게 경찰한테 걸리고. 경찰한테 걸리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가 1시간이면 뭐 서울 끝에서 끝 가는 데가 다. 그렇죠. 한강의 옥수수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엄청나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미국 전체 생산량 중에서 20%가 생산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일단 미국 전체 생산하는 양이 3억 5천 톤이에요. 3억 5천 톤. 와, 엄청나네요. 그 이상. 네. 한 100년도 안 됐는데 역사가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억 명 정도 지금 얼추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뭐 구뭐에서 찾아봤는데 네. 3억 2천 명 정도 3억이죠. 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네.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옥수수 생산량은 한 명한테 1톤씩만 줘도 남아요. 1톤씩 1000kg를 줘도 남는 1000kg 줬는 엄청난 그런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네. 봐도. 근데 이게 40%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사료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 중에 또 40%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에서 이제 연료로. 그다음 나머지 20%가 이제 뭐 먹는 데 한 10% 조금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하게 이제 세부화돼서 나눠져서 네. 사용하니까 다들 옥수수라고 해서 다들 먹는 거다라고만 생각하기 조금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자할 때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사료 업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아니면 이제 뭐 연료, 에탄올 업계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좋냐 나쁘냐, 아니면 뭐 사료다 보니까 이제 뭐 도축장, 아니면 이제 뭐 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판매하는 회사들 이런 것도 조금 좀 실적이나 움직임 같은 거를 많이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 어차피 전 세계 농산물 관련해서 뭐 카길이나 이렇게 유명한 또 네. 기업들이 완전히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통해서도 좀 참고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특히 옥수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막내 때 나름 관심을 보였던 게 이제 바이오 에탄올인데 시간이 흘러서 조금 까먹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이상을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서 옥수수나 사탕수수, 이제 뭐 사탕수수 약간 설탕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식물성 원료로 이제 뭐 발효를 하고 이래서 이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이오 에탄올에서 약간 환경에 약간 조금 더 괜찮다? 네, 환경 오염에 조금 좋고, 뭐 원유가 언제까지 계속 캘 수는 없잖아요. 고갈되는. 고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다. 그거를 만드는 데는 옥수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네.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10년만 해도 이제 사실 이 바이오 에탄올 관련해서 이제 저도 막 외부 나가서 그거한테 설명할 때 보면 브라질이 진짜 바이오 에탄올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원유가 이제 고갈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하는 거 봐서 원유가 남아 돌아도 친환경 에너지를 좀 갈 수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새로운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오 에탄올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 오염. 환경 오염 때문에, 왜냐하면 뭐 한국도 뭐 미세먼지도 심하고 오염 심하지만 뭐 중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 중에서도 이제 뭐 디젤 자동차도 많이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약간 이런 친환경적인 이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 먼저 약간 환경에 조금 규제를 좀 많이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 에탄올 쪽에 이제 수요가 늘면 자연적으로 이제 옥수수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그럼 그다음 이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바이오 에탄올이나 이제 친환경적인 연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걸 개발하는 이제 회사들한테 이제 정책을 좀 많이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좀 돈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권, 뭐 노동자, 뭐 사람들 인건비 같은 거 많이 지원해 준다. 아니면 뭐 세제 지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콘벨트, 미국 중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또 이 지역에 이런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뭐 공장들이 또 거기에 또 다 모여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 크니까 옥수수는 중부에서 생산되는데 뭐 공정을 저기 동부에서 한다. 그럼 또 수송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다 하니까 옥수수다 그러면 그냥 동부, 서부, 남부 어디 보시지 마시고 그냥 미국의 중북부만 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에탄올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에탄올 사용되는 자동차들이 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에탄올을 100% 사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인대요. 진짜요? 실제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약간 이제
그런 배관 있죠. 네. 배관이 좀 많이 부식되고 좀 가다 시동이 꺼지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는 못 쓰고 네. 아니면 이 100%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뭐 기계, 뭐 보조 장치를 이제 또 설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에탄올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물을 좀 섞고 원유 이제 휘발유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면 그나마 조금 이제 환경 오염이나 뭔가를 조금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나 이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제 정책들이 많이 이제 좀 서서히 나올 거라고도 생각이 들죠. 드네요. 예. 그 옛날 뭐 뉴스에 나온 한국의 그 가짜 휘발유가 결국 에탄올 좀 섞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기사를 보니까. 예. 그 한국식으로 치면 가짜 휘발유네. 그러니까 이제 부식이 되고 고장이 가다가 나면. 시동이 꺼지고 하여튼 이제 향후 뭐 이제 최근 상황은 조금 뭐 안 맞는 것 같긴 네. 한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 수요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좀 결국은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코로나가 뭐 한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해야 되겠고 이제 뭐 유럽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뭐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며칠 이틀 전에로 이제 50개 주 모두 봉쇄 완화를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 아시아, 유럽, 북미 갔다가 지금 남미, 아프리카까지 좀 퍼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수요는 좀 줄어들고 수 있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가격이 좀 올라야 되지 않나. 왜냐면 원유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올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이제 저희도 생각지 못한 이런 질병 때문에 약간의 거기서는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기 전에 조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사재기? 네. 사재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조금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아니래요. 왜냐면 대량 급식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소비하는 양이 줄어서 사실 농산물은 이제 지금 올해는 조금 조정 단계 가격이 좀 하락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전민적으로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연동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말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수업을 하거나 이런 연관된 산업 관련해서는 조금 공급의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 농산물 자립이 안 되는 국가들하고 농산물 생산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참 이게 위기이지만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예가 그거랍니다. 제가 보기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예요.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반도체 생산 업체는 3개 남았습니다. 딱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 딱 3개 남았고요. 일본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어떤 산업 그런 지형?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이제 선물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선물 투자를 했는데 예전엔 저희가 좀 많이 안 하던 품목을 하더라고요. 뭘 요즘 많이 들었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뭐 농산물에서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렇죠. 그 속에 저는 내추럴 가스? 어떻게 알았지? 몰라야 되는데. 어쨌든, 천연가스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진짜 막내 때 천연가스, 셰일가스 보고 난 뒤로 약간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근데 요즘 어떤 약간 투기적인 그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천연가스 많이 하는데 그 상품만 하시지 말고 농산물이든 다른 종목에 조금 이렇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는 고객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이분이 뭐 축산물, 농산물 투자를 하는데
생각보다 수익을 자주 내세요. 그래서 전에 한번 뭐 이렇게 하면 매매하면 수익이 좀 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못 들어가지고 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농산물도 공부하면 정말로 이제 많은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김성주 과장하고 함께 농산물 중 대표 상품 옥수수에 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뭐 생육도 알아보고 네. 이제 뭐 생산 그 수요 이런 것도 좀 알아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농산물 나머지 상품 아무래도 뭐 대두, 예, 밀 정도는 좀 두 가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 소프트 상품 중에는 글쎄요 뭐 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조금, 옥수수나 대두보다는 조금 거래가 적어서 거래도 좋고 사람들 생각하는 좀 비중도 좀 조금 적고. 적고 네,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간단히 한번 네. 짚어보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썰당 뭐 꾸준히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하신다고 저희 쪽에 전화 주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많은 힘을 받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또 혹은 뭐 필요하신 점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팀 저 연락 아래에 주시면. 내려가는 이제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벤트 관련해서도 조금은 생과를 해보고 있어요. 좀 저희. 재밌는 이벤트를 이벤트. 좀 하면서 좀 관심을 네. 좀 끌어보는 네. 윌리를 찾아라처럼 저희 회사 전경에 김성준 과장, 아니 차장? 김성준 차장이 숨어있는 그런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고객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연락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출연 소감 한번 여쭙고 마무리할까요? 소감은 뭐 처음보다는 좀 더 편해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제 또 그렇죠, 언제 나올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네. 전반적으로 또 한번 공부하면서 또 조만간 또 나올 수 있는 고정 기회가 출연이 될 수도 있으면 있어요. 성도 같잖아요. 김 똑같이. 김성까지 똑같으니 잠시 방심하면 곧 자리가 없어지는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 출연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